인혁당 관련 발언 그리고 후보 사퇴 종용 논란, 새누리당 당안팎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야권의 총공세가 더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실세 특별감찰관제 입법화를 약속했습니다. 네, 23년간 사법부의 검찰로 활약하다 정치에 입문한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경대수 의원에게 현재 당내 현안과 또 전직 사법부의 인물로서 이번 인혁당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윤리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특히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이 물론 현영희 의원 그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네. 그 공천 헌금 논란이 먼저 불거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이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아주 엄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영장이 기각되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공천에 대한 비리를 좀 척결할 수 있는 그 구동력, 뭐 이 힘은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때 네. 국민들한테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하고 정치개혁. 네. 그 정치개혁의 핵심이 지금 이제 공천 시스템에서 네. 이제 비리 요소를 없애겠다. 이제 그게 예. 핵심인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 이제 새누리당이 정치개혁 쇄신 특위를 이제 구성했고 지금 예. 안대희 전 대법관이 네. 이제 위원장으로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정치개혁 쇄신 그 방안이 지금 발표된 게 저희들이 앞으로 그 공천 과정에서 네. 부정부패라든지 비리 의혹이 있으면은 공무단임권을 이제 제한한다. 네. 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와 같은 위법 사항이 있으면 그 시효를 지금 이제 6개월인데 네. 1년이나 2년으로 이제 연장하는 방안. 네. 또 거기에 병과해서 처벌 수준을 뇌물죄 네. 이상으로 좀 높이고 예. 과태료도 또 몇십 배로 네. 가하는 방안. 법률적인 물론 조치가 필요하겠지만요. 예.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공천 심사 제도를 변경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좀 논의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그 과정에서는 지금 저희 새누리당도 지금 3억을 줬냐 안 줬냐 가지고 국민들 의혹을 많이 받고 있고 예. 네. 또 민주당도 지금 40억 이상의 돈이 공천 과정에서 과연 갔느냐 안 얘기가 갔느냐 있죠. 이것 때문에 예. 지금 논의 과정에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다 여야 구분 없이 좀 네. 개혁을 해야만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영희 의원 사건이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네. 저희들이 윤리특위에서 네.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할 때 3억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다가 지금 제명한 건 아니고 예. 그와 같은 의혹이 증폭되는 과정에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 의혹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앞으로의 공천 과정에서는 좀 더 개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지금 쇄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공천 개혁 작업이 좀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현영희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들 국민의 시선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영희 의원 같은 경우 검찰에서 만일 지금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니까 불구속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1심 정도에서 1심이나 2심 정도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관련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제명이 거둬지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억을 받은 걸 전제로 제명한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그 3억을 받았다면 뭐 당연히 그 제명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예. 그것이 아니라도 지금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우리 박근혜 당시 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들한테 약속드린 부분이 네. 이 3억 공천 비리 파문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예. 네네.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기문 전 홍보위원이죠. 예, 홍보위원장하고 현영희 의원 이런 몇몇 분들의 당에 대한 처신이 당에 너무 큰 상처를 준 네. 부분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네. 일단 새누리당의 기조라는 것은 논란에 휩싸이면은 일단 제명하겠다라는 조치가 아니죠.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네. 또 야당에서 공격하는 시각은 그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을 감싸 안고 있으면은 예. 오히려 죄를 덮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민들 앞에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은 네. 저희 당 보호를 벗어나서 당당하게 밝힐 거 있으면 밝혀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었던 이제 새누리당 정치 쇄신 특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의 친인척과 권력 실세에 대한 특별 감찰하는 제도를 입법화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동안 계속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이 많은데요.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보다 좀 인사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네. 지금 그 정치쇄신특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제가 그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검찰에 있었습니다만 그 안대희 대법관을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대희 대법관이 당시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그 같은 사법시험 동기인데 네. 그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의 이미지 또 타협을 모르는 이미지 때문에 검사장 승진의 동기들 중에 2번이나 이제 이게 안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제가 된 입장인데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정말로 검찰로서 아주 바른 길로 했다고 보는데 그런 분을 우리 박근혜 후보가 모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국민들한테 아주 강하게 약속드리는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 정권마다 처음에는 깨끗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항상 말기가 되면 아들, 형 뭐 구분 없이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 정치개혁 쇄신특위가 방안을 마련할 때 과거에 그와 같은 사실들을 한번 잘 검토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과거에 그와 같은 비리에 휩싸였던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오히려 그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정확한 비유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이제 범죄 수사할 때 예를 들어 도박꾼을 잡는다 그러면 그 과거의 고수들한테 이 도박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 쭉 듣고 마찬가지로 비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조언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리를 역으로요. 했던 사람들의 조언을 했던 분들 사건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주변에서 그 참모 역할을 하는 인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친인척 측근 비리를 예방하는 주 임무가 이제 민정수석인데 지금까지 민정수석 하신 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깊은 알겠습니다.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짧게 질문 한 2가지 정도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혁당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가 발언해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뭐 2개의 판결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었다라고 해서 유검했듯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법조인 출신으로 봤었을 때 뭔가 좀 혼동할 만한 요소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저도 이제 인혁당 사건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말했었는데 이제 다른 의원분들이 이게 2개의 판결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서 제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인혁당 사건은 이제 64년에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고 그건 이제 유죄 판결로 됐고 2차는 이제 1975년에 이제 인혁당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7년에 재심 과정에서 이제 무죄로 다시 확정이 됐는데 이거 재심은 대법원까지 간 게 아니고 지방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거를 검찰에서 상소 포기를 해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박근혜 후보도 그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 후에 또 그 박범진 전 의원이나 또 안병직 그 교수 같은 분이 인혁당이 실제로 존재했다 이런 발언을 이제 어디서 한 게 있는데 이것은 60년대에 인혁당을 언급한 거거든요. 이 개념이 혼동되다 보니까 2개의 판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보도가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솔직하게 접근하면 된다고 봐요. 이것은 유죄로 확정된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무죄로 확정된 내용이죠. 무죄로 확정된 사안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솔직히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 아픔을 말씀을 하시면 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